모든 것을 포기한 듯 보였던 이블린은 남편의 한마디에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블린, 당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결혼 전부터 당신 계속 그랬잖아. 저희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에게 나타난 증상들을 심상치 않게 생각하며 병원을 가보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저는 올해 34살의 평범한 미국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 회계 사무실에 격리 일을 하다가 결혼 후 전업주부를 하고 있죠. 이블린, 당신 병원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병원 가기 무섭다고 늦추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른다고. 그냥 가서 건강검진만 한번 받아보자. 남편의 재촉에 저는 마저 못해 알았다고 대답하고 병원 예약을 부탁했습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증세가 오랜 시간 지속되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도 해서 병원에 가보긴 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던 차였죠. 저희는 건강검진을 받았고 오늘은 결과가 나오는 날입니다. 병원에서는 직접 방문을 요청했고 저는 남편과 같이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때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료를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기 전까지는 말이죠. 진료실에 들어간 저희는 다소 어두운 의사 선생님의 표정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참을 컴퓨터 모니터만 들여다보시던 선생님은 뭔가 결단을 내렸는지 저희들에게 고개를 돌리며 입을 뗐습니다. 현재 사모님의 상태는 위암 사기이며 전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라 수술 자체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대로 얼어붙어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정신이 일찍 돌아온 남편은 의사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 것 같았지만 뭐라고 하는지 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이 멍해서 세상과 단절된 듯한 느낌만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의사의 대답은 확실히 들렸습니다. 길어도 6개월입니다. 저는 눈물조차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아예 현실 감각이 없었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저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미안했습니다. 이제서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이런 일이 생겨버렸으니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차에서 내릴 생각도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아주었죠. 미국 대학병원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한 거면 진짜 가망이 없는 거야. 난 이제 끝났어.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잖아. 길어야 6개월이라며. 저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였습니다. 사실상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저 묵묵하게 저를 안으며 위로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것조차 저는 남편이 저를 포기한 것만 같아 슬프게 느껴질 뿐이었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제가 먹지도 자지도 않았던 것은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뒤적거리고 어딘가 연락을 하고 어떨 때는 프린터에 뭔가를 뽑으며 볼펜으로 적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지 궁금할 법도 한데 저는 무얼 그리 하냐며 물어보지도 않았죠. 그저 아직은 숨이 붙어있는 송장처럼 행동했습니다. 며칠을 바쁘게 지내던 남편은 저에게 서류 뭉치를 가지고 다가왔습니다. 이블린, 이런 경우에는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대. 의외로 오진이 많다는 거야. 우리 다른 병원 몇 군데 들러서 검사를 받아보자.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저는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지만 남편의 의견에 수긍한 것은 단지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진이길 바라는 희망을 가지고 3군데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미국의 의술은 세계 최고라고 늘 자부해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게 현실이죠. 그런 병원들의 의사들이 하나같이 같은 말을 하는 걸 보면 저는 진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암 사기, 복합전이로 인해 수술은 힘들다. 수술을 하더라도 성공 확률이 낮으며 5년 생존율은 5% 미만. 미국의 유명하다는 병원이란 병원은 모두 다녀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생겼던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대로 죽을 날만 기다려야 하는 건지 무서웠고 현실감도 없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검사가 잘못되었거나 오진일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이 저를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술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 나온 사형 선고였기에 저는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남편은 포기라는 걸 할 줄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땅에 묻힐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까지 되었죠. 사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어 결혼을 한 거였지만 말이죠. 남편은 이번에도 서류 뭉치를 들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번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저에게 희망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암 환자들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고 완치가 되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 민간적인 요법 등 남편은 최대한 병을 늦출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다른 방법도 있을지 모른다고요. 확률은 낮을지 모르나 분명 기적이란 것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열변을 토했죠. 저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가만히 죽을 날만 기다리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었죠. 저녁에는 최대한 10시 넘지 않는 시간에 잠을 자려고 노력했고 아침에는 6시에 일어나 요가와 명상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음식은 최대한 채식 위주로 먹었고 육류는 피하고 생선을 간헐적으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보다 는 심적으로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료일이 되어 의사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담당 의사에게 남편과 제가 하고 있는 식생활 습관에 대한 것과 민간요법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민간요법 같은 것들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저희 병원에서 실험 중인 신약이 있는데 이것을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가격은 조금 부담이 되실 수 있으나 병을 최대한 늦추는 데는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저희는 고민 좀 해보고 말씀을 드린다고 한 후 병원을 나왔습니다. 신약을 먹어가며 병을 늦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회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신약을 먹어가며 치료를 받을 만한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저 자신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계속 살아가야 했고 저 때문에 힘들어할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저는 남아있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자고 설득했습니다. 제가 없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그때의 일들을 인지시키며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저희 남편은 고집불통이었습니다. 이블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 치료를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할 필요는 없잖아. 내가 알아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위암의 5년 생존율이 미국보다 2배는 높아. 이것 봐. 실제로 수치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 우리 한국에 가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자. 저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남편의 주장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치까지 찾아보며 저에게 들이대는데 이 집요한 남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저희는 결국 한국까지 날아가 진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블린 씨, 저희가 의논해봤습니다만 아직 수술이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성공 확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면 일부 병원에서는 자신들의 커리어를 걱정해서 수술 자체를 꺼리는 것도 맞습니다. 선택은 결국 이블린 씨가 하셔야겠지만 저희들의 판단은 그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저와 남편은 예상 밖의 긍정적인 답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과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고민을 했고 결국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대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저 스스로도 괴로워하며 6개월을 사는 것보다 한 달을 살더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있었음에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마음 씀씀이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수술을 받기까지 내내 긍정적인 생각과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의 긍정적인 에너지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수술이 끝나고 6년 차입니다. 암은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으면 완치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네,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고 이 글을 적고 있는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과 한국의 의사 선생님 덕분에 일어난 기적 같은 일이죠.
저희 부부는 정기적인 진료 외에도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와 같은 암 환자 치료에 사용하시라고 한국의 병원에 기부를 해오고 있죠. 저와 저희 남편은 한국의 뛰어난 의술과 병원 시설에 놀랐고 한국인의 살신성인 정신에 감명받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평생 한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